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죠. 자, 블랙락에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CME라고 하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바이낸스를 추월했다. 저번에 이제 10만 개 넘었었는데 이게 11만 비트코인을 넘은 거고요. 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CME를 주로 선물 거래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냐 떨어지냐의 건 판돈이 지금 사상 최대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황상 단기 상방에 베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자, 골드만삭스가요. 연준이 고금리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종 금리, 이제 중립 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기존의 3에서 3.25에서 3.5에서 3.75다. 이 말은요, 내년에 가서 경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 금리를 인하해도 3.5에서 3.75%까지만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4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전에 2분기라고 했는데 좀 뒤로 지금 늦추고 있네요. 이게요, 제가 또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 지난 10수년, 거의 20년간 계속돼 왔던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아무리 낮아도 지금 3.5에서 3.75 이게 기준금리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온다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나이키라고 하는 곳에서요, NFT 프로젝트, 지난 2년 동안 지금 그 거래량이 14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우리 돈 거의 2조에 육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총 24종의 컬렉션을 내놨고요. 나이키가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정판 신발을 제공한 게 큰 인기로 이어졌다. NFT 우리 이거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매니아들이 이거 NFT 막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죠. 자,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 NFT를 한순간의 유행이라고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이다, 햄버거다, 스포츠 업체다, 음악 업체다 다 뛰어들었죠. 근데 현실은 뭐다? 아직은 이 오프라인 세일즈 하는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도 리워드, 기프티콘, 프로모션, 명품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신제품 처음으로 너에게 이거 제일 먼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하는 수준으로 아직은 그치고 있죠. 미래에도 그럴까요? 저는 투자의 아주 큰 기회는 언제 있냐? 이미 증명이 되면 그땐 기회가 아니겠죠. 미래 유망한 그 어떤 산업이 자산이 가장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저는 NFT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러블록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NFT 메타버스 업체죠. 여기에서 향후에 생태계 바깥에서도 NFT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금 이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이키든 NFT 그 크리에이터든 크리에이터들이 제작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자신의 작품의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비유를 해봤습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사실 말이나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발명해냅니다. 대부분은요, 신문명이 처음 들어오면 초기에는 당황하고요, 거부합니다.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 지금 누가 마차 타고 다니실 분 없겠죠?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혁신이고 기술인데, 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NFT를 이 세 가지 이유로 절대 안 없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디지털 이게 명품이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과시 욕구. 예전에 유럽의 베르사유였나요? 거기에 이렇게 온갖 호화, 사치, 옷 색깔, 튤립으로 본인을 구분했잖아요. 이 과시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NFT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탈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 글 쓰고 인스타그램에 뭐 엄청난 사진을 올려도 플랫폼이 그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갑니다. 광고 수익을 정확히 가져가죠. 근데요, 웹3가 되고 NFT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 플랫폼보다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FT는 또 혁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부동산 거래하시면 뭐 등기부 등본, 뭐 내 인감 도장, 뭐 각종 증명서, 계약서 복잡하죠. 근데 NFT 이게 뭐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로 왔다 갔다 너무나도 편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종이 계약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한번 열심히 파보시면 매우 좋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듭니다. 뭐 샌드박스에서 시넬라마랜드 세일 추첨 등록을 시작했다. 시넬라마 이제 뭐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 얘네는 이제 사실 그 부동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 추첨해서 당첨자에게 뭐 이제 그 땅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시넬라마에 이미 워킹 데드, 블랙미러, 뭐 피키 블라인더스 같은 할리우드 영화 브랜드들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다 잊혀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해가 잘 사실 안 되죠. 이거는요, 뭐 제가 그 논스톱 예전에 뭐 거의 20년 전인가요? 이때 이 벽돌폰을 썼던 양동근에게 너 10년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배달을 하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쇼핑을 하고 택시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 양동근 씨가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저는 NFT가 메타버스가 바로 그런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최근에 코인 가격 많이 올랐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금 미실현 수익이 12억 달러, 이제는 뭐 조가 돌파했죠. 뭐 작년부터 사실 뭐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온갖 조롱과 비난 받았던 마이클 세일러죠. 너 그거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청산돼. 너 그냥 완전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했지만 마이클 세일러 사실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드디어 큰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말을 했던 걸 보면요.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10억, 20억에 매도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매도할까요? 제 추측입니다. 월가, 그 이제 대주주, 마이크로스트러티지의 대주주 탑 10이 다 월가의 기라성 같은 기업이죠. 그들이 비트코인 가격 통제하고 싶을 때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보시죠. 저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델라웨어에 등록했다. 이게 저 뭐 기업 등록 웹사이트인데요. 지난 그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기 7일 전에도 이거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등록했었다. 이게 이제 기업 등록 웹사이트인데요. 뭐 7일 후에 그리고 ETF 신청을 했다. 이번에 이더리움 신탁 상품을 등록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ETF 신청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했을까요?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신청을 곧바로 합니다. 이 신청은요, 지금 19B-4라고 하는 포맷을 SEC에 제출을 하면 이게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자, 이 정도면요, 이제 눈으로 본 다음에 믿는 수준입니다. 마인 회장이 뭐 믿으면 본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눈으로 보고 믿는다 일반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눈으로 보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이더리움은요. 지금 자산운용사 세계 1위가 블랙락입니다. 지금 현물 ETF 이더리움 같잖아요. 미국의 최대 1위 은행은 어디입니까?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예전부터 이더리움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이죠. 인퓨라, 여기 이제 그 개발하는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핵심 인프라의 대주주입니다. 정확히는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엄청 가져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비유를 하면 그 블랙락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한 16만 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더리움 ETF는 24년 한 중반 정도 전후로 해서 저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이유는 그레이스케일도 신청했고요. 인베스코도 했는데요. 이 최종 데드라인이 뭐 한 7월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자,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그 SEC는 이제 이더리움 ETF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월가 그 소위 말하는 금융 자본이요. 크립토 시장 장악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뒤로 미뤘던 겁니다. 지금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ETF 전문가가 이제 블랙락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 어떤 말 코멘트를 적었답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다. 두 번째, SEC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으로 한번 좀 재밌게 바꿔보면요. SEC한테 너 그레이스케일한테 졌다며? 자, 두 번째, 이더리움 선물 ETF도 승인했다며? 그러니까 결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승인해. 소송 걸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승인, 거절할 수는 이제는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외신이 블랙락은 내년 1월 전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 자, 블랙락이 확신한답니다. 이제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의 순위가 있어요. 1위가 블랙락, 2위가 뱅가드, 3위가 피델리티인데요. 자, 피델리티는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아무도 몰래 채굴 하고 있었던 기업이 피델리티입니다. 근데요, 그 3위와 1위의 우리가 볼 땐 다 큰 회사인데요. 사실 피델리티와 블랙록은 엄청난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게 피델리티가 신청 예전에 계속 했거든요. ETF 신청해 주세요. 다 거절했습니다. 블랙록이 가면요. 그냥 갑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카이코라고 하는 마켓 조사하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는 지난번과 동일한 이유로 신청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감시 공유 계약이었죠. 이거 ETF 가격 조작하려면 해당 시장도 조작을 해야 한다. 자, 특히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협력할 것이다. 자, 미국 규제기관과 우호적이지 않은 바이낸스, 테더, 이건 중국계죠. 얘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 코인베이스는 자격이 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코인베이스 탑 10 대주주를 한번 그냥 현 시점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뱅가드, 아크 인베스트, 니코, 블랙락, 블랙락 여기 있었네요. 자, 800만 주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이트 스트리트, 르네상스, 모건 스탠리,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죠. 제한급 이변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 테더가요. 10억 테더가 또 재고가 보충됐다. 지난번 10월 말, 11월 초에 지금 10억 달러면 우리 돈 1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지금 또 찍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재고 보충을 한 거야 라고 했는데요. 자, 테더와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신규 발행되면 단기 가격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로 코인 살 수 있는 총알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 노보그로츠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미국에서 내년까지 암호화폐 규제가 법이 승인 안 될 것이다. 자, 내년까지죠. 내년은 24년 내내 이거 승인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 의회에 계류적인 법이 되게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 보호법, 돈 세탁 방지법 이런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통과가 아무것도 안 됐죠. 혹시 미국 대선 내년 11월을 염두에 두고 그때 가서 표심을 잡기 위한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공매도 금지 계속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뭔가 지금 내년을 위해 아껴놓은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BIS에서 은행들, 중앙은행, 우리로 치면 신한은행, 한국은행,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는지 의무 공시해. 그게 25년 1월 달부터입니다. 자, ISO 2002 국제 표준이죠. 디지털 파이낸스의 표준이 25년 11월까지는 다 완료시켜. 그 데드라인이고요. 미카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 있는 크립토 레귤레이션 법인데요.
이미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행일, 뭐 수정한다, 뭐 다시 뭐 고쳐야 될 게 있다 하면서 24년으로 지금 옮겨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2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요, 대부분의 그 시간표가 25년 이후로 맞춰져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세금 언제 냅니까? 25년부터 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요. 증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쪽에 펀드들이 계속 출범이 되고 있습니다. 3,700억짜리 펀드가 지금 출범이 됐고요. 일본의 대형 그룹이죠. 금융그룹 노무라에서 암호화폐 자회사를 기관용 이더리움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펀드 어디 있습니까? 케이만 제도에 있습니다. 케이만 제도는요, 그 조세 회피처입니다. 지금 미국도 뭐 규제, 유럽도 뭐 일본도 애매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에 투자할 뿐 아니라 이자도 준답니다. 자, 그것을 케이만 제도까지 가서 지금 등록해서 팔아먹고 있네요. 앞서서 9월 달은 비트코인 펀드, 지금 기관용입니다. 지금 개미들은 상대 안 하죠. ETF가 사실 없어도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이미 다 코인 판매하고 있죠. 이 코인 시세 차익이 아니라 판매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참고하시고요. ETF라고 하는 게,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거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체인링크다, 솔라나다, 에이다다.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으로 ETF 순서대로 승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더리움은 내년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CEO죠. 뭐 컨퍼런스 가서요. 웹3 지갑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디파이 지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현재 지갑은 안전하지도 않고 사용하기 쉽지도 않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1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웹3 세계는요, 디지털 지갑 싸움입니다. 뭐 NFT를 사도요, 지갑이 있어야 되고요. 뭐 그 뭘 사고 팔고 뭐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 은행 계좌가 아니라 디지털 지갑이 필요합니다. 이 지갑을 많이 선점할수록 그 소위 말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대량 채택이 안 되는 이유 뭐냐? 불편하죠. 그리고 해킹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컴퓨터로 하면요. 옛날 286, 386, 자, 486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286, 386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썼겠죠. 자, 전화기로 하면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삐삐 쓰셨지 않습니까? 저 안 썼습니다. 자, 벽돌폰, 폴더폰, 그 다음 뭐 애니콜,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죠. 그 다음에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혁신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기회는 근데 언제 있다? 증명이 이미 됐을 때 가격은 지금 우리가 넘사벽 가격이 돼 있을 거예요. 기회는 지금처럼 증명이 안 돼 있을 때다. 그리고 짱펑차오, 저 2014년도에 이분 처음으로 저희 컨퍼런스 연사로 불렀습니다. 그때는 바이낸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 업계에서 10년 이상 지금 인싸 중에 인싸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로부터 1년 이내, 저는 이때 가격 상당히 많이 펌핑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댐이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댐이 무너지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겠죠. 이거 뭐 돈의 벽이다. 댐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자, 월가, 뭐 은행들, 국가, 국부펀드, 연금펀드, 글로벌 대기업들 돈 이걸로 이제 쏟아지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 봅니다. 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 가격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ETF가 SEC에서 바로 승인을 해도 이 ETF가 뭐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 2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관들이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게다가 기관들이 뭐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 산다면 이거 바로 누가 오케이를 할까요? 보수적이겠죠. 자, 그리고 뭐 이사회다 주주총회다 해서요. 최소 2~3달이 걸릴 겁니다. 그것마저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동향 분석 보고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막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솟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대형 기관들 투자자, 이제 그 자산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비트코인 싸게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 조정이 또 올 수 있어요. 왜요? 기관들이 많이 샀잖아요. 뉴스에 파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있을 거고요. 또 경제 위기 온다고 하는데 이거 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쓰나미로 떠내려 갈 수 있다.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너무 올라 있는데 포모로 올라타는 건 지금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 또 기다리면 기회 옵니까 안 옵니까? 과거에 지난 저도 10년간 안 올 것 같았는데 계속 왔잖아요. 자, 매수 기회는 반드시 또 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건 제 뇌피셜이고요. 꼭 맞는다는 보장도 투자 조언이 될 수 없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월가에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그 수준이 됐습니다. 이미요, 신규 합법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더리움 뭐 증권이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게리 갠슬러 얘기입니다. 이미 월가는요, 사실상 이걸 그 상품으로 분류가 이미 끝났고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송으로 눈속임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ETF 승인에 지금 10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비극이죠. 이더리움은요. 저는 아까 내년 한 중반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뭐 결론은 모릅니다. 내년 언젠가 이더리움 ETF를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수조에서 수십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라고 한번 가정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요, 저는 당연히 우리 국민연금 그 납부자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헐값에 많이 사고 싶겠죠. 그것도 합법적인 ETF를 통해서 사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요, 이들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함께 꼭 반드시 큰 폭락이 와야만 합니다. 그때 저 같으면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큰 자산 가격의 폭등이 꼭 있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때 누군가 엄청 샀고, 그러니까 돈 풀어서요. 빚잔치 만든 다음에 누군가 비싸게 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또 패닉셀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바닥에서 다시 살 것 같습니다. 누가요? 뭐 그들이겠죠. 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너무 뭐 수백 년 전이 아니고요. 뭐 97년 IMF, 뭐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2008년 서프라임, 뭐 유럽의 위기, 팬데믹 전쟁,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경제 위기가 이렇게 닥쳤는데 잘못은 정부나 기업인들이 뭐 이제 뭐 그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IMF 생각해 보십시오. 금모기 운동 누가 했습니까? 서브프라임 2008년도에 월가 금융기관 다 구제금융 시켜주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거 다 메꿔 넣습니다. 이게 좀 씁쓸하죠. 이 위기에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요. 항상 최상위 계층이 역사적으로 큰 그런 위기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결론은요. 그들을 우리는 역이용해서 투자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뭐 ETF를 가지고 장난을 치건 뭐 XRP 가지고 소송을 걸건 그거를 우린 최대한 역이용해서 이득을 보자. 이제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제력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의도적으로 코인을 펌핑을 세게 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막 눈에서 혹과창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실 뛰어들고 싶거든요. 그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좀 일부 이제 뭐 코인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면 일부는 익절을 하고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탐욕을 조금은 절제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다시 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